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요즘,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 어느 소리보다 반가운 시대가 됐는데요. 아기의 탄생 자체로 축복이 돼야 하지만 너무 빨리 태어나거나 또 병을 안고 태어난 경우 가족들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지역 이웃들을 만나는 짧은 인터뷰 쇼터뷰에서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어느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의사 한 분 모시고 현장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그중에서도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하고 있는 이병국 교수 오늘 자리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그중에서도 신생아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이라고도 하죠. 이곳에서 아주 많은 아픈 아기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있는 이병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신생아 중환자실이면 정말 더 바쁘실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방송을 위해서 잠깐 시간을 내실 수 있었나 보네요. 네. 정말 다행이긴 한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저희 중환자실이나 병원 주변에서 많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 바쁘셨군요. 예. 네, 그런데도 다행히 이번 3월부터는 새로 교수님도 한 분 오시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파트타임으로 같이 일해 주시는 분들도 2분 정도 더 오셔서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잠시 부탁을 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짬이 생겼습니다. 예. 정말 바쁘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요. 충청오늘에 오늘 교수님 모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교수님 관련 소식이 전해졌는데 보통 이제 임신 기간이 40주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불과 22주 만에 태어나서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던 이 쌍둥이 형제를 건강하게 이제 퇴원을 시켜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교수님 좀 더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은 임신 나이 23주 미만의 아기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한 20%에서 30%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것도 단태아, 즉 이제 혼자 태어나는 아기들의 예고, 실제로 23주 미만의 쌍둥이가 생존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사례가 없으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난 3월에 우리 병원에 입원하신 산모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22주에 진통이 와서 22주 3일에 체중이 둘 다 410g밖에 안 되는 쌍둥이를 출산을 하셨고 그 쌍둥이를 한 5개월, 6개월 동안 저희가 그래도 열심히 치료를 하다 보니까 둘 다 많이 건강해져서요. 지난 8월 중순경에 둘째 아기가 먼저 4.5kg, 출생했을 때 체중이 한 10배 정도 되죠. 이 정도 체중이 대단하네요. 돼서 네. 퇴원을 하게 됐고요. 지금 첫째 아기도 전체적으로 컨디션이나 상태는 굉장히 괜찮은데 둘째 아기가 탈장 수술을 먼저 해야 되는 관계로 둘째 아기 퇴원하고 탈장 수술하고 안정화될 때까지 조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전에 이제 당시에 이제 영상도 잠깐 봤습니다. 함께 얼마나 긴박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야말로 이제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둘째가 이제 먼저 퇴원했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건강하게 무려 10배가 넘는 체중으로 퇴원했을 때 그 기분 어떠셨을까요? 사실 그 기분은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저에게 축하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제가 축하받는 기분을 떠나서 아기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생존할 수 없었다라고 믿어지고 거의 희망을 갖지 않았던 아기들이 그래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적인 큰 합병증 없이 이렇게 태어나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기쁘고 너무 아기들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사실 많이 들기도 했고요. 제가 이제 남자라서 막 눈물을 많이 흘리지는 않는데 또 어떤 말을 할 때는 가끔 울먹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또 저도 뭔가 이렇게 옛날 회상이 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2주 만에 태어난 심지어 이제 쌍둥이 형제를 건강하게 퇴원시킨 경우 실제로 국내에서 최초의 사례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23주 미만의 아기들이 생존하는 일이
거의 없고 쌍둥이는 우리나라에선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한다고 하더라도 쌍둥이로 태어났다가 하나가 잘못되거나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아기들은 22주 3일임에도 불구하고 두 아기 다 모두 생존을 했고 예. 사실은 여기서 제가 제일 뿌듯한 것 중에 하나는 뇌신경계 합병증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큰 문제 없이 생존해서 태어났다는 게 사실 제일 자랑이기도 합니다. 예, 너무 애쓰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교수님 이 방송 보시면서 특히나 미숙아의 산모들이 좀 희망과 용기를 또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함께 해보게 되고요. 교수님께서 이제 굉장히 이른 이 주스에 태어난 초미숙아라고 하나요? 네, 네. 초미숙아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스로 말하기엔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 제가 4년 전에 이전에 있던 병원에서도 제가 이끄는 의료팀들이 예.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작았던 370g으로 출생했던 아기를 치료해서 생존시켜가지고 태어냈던 아기도 있고요. 그 아기가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오는데 지금은 이제 걸어다니고 말하고 노래 부르고 이러기도 합니다. 아, 지금도 연락이 닿는군요. 네. 예. 아. 22년도 2년 전에는 이제 23주에 490g의 아기도 생존해서 퇴원을 시켰었고 현재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작년에도 또 역시 25주에 500g대의 아기가 또 생존해서 출생해서 생존해서 건강하게 퇴원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너무 다행입니다. 저희도 이제 찾아보니까요, 2023년에는 23주 이상으로 이제 태어난 조사나 미숙아 생존율 100%를 기록을 했고, 교수님께서 이끄시는 이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이 지난해 5월에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환경평가에서 1등급 네.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신 자랑해 드리는데 이 신생아 의료 영역에서 새로운 길을 어떻게 보면 개척하고 계신 걸 수도 있는데 비결이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그 비결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쉽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의료의 여러 영역이 모두 많이 그러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신생아 중환자실 영역은 가장 핵심이 제가 이제 이끄는 팀이긴 하지만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아기들을 24시간 돌보고 깨끗하게 해주고 먹이고 씻기고 또 이 아기들은 출생하자마자 스스로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양분도 하나하나 매일매일 조정을 해서 그다음에 정맥으로 주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약들도 저희가 0. 소수점 둘째짜리까지도 막 이렇게 계산을 해서 주입을 따로 조제를 해서 정말 섬세해야 하는 작업이군요. 네. 예. 조제를 해서 투여를 해줘야 되고요. 근데 이 주사액을 만드는 것도 또 특수한 약제부 또는 이제 소화 관련한 영양팀 이런 것들이 모두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서요. 사실은 우리 병원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신생아 의료에 관해서 신생아들 치료에 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또는 배려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좋은 성적도 그래서 나온 게 마찬가지고요. 네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병국 교수님께서 이제 이끌고 계신 함께 일하고 계신 이 신생아 중환자실 이 아가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가요? 네. 굉장히 사실은 이것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 이 아기들은 원래대로라면 아직은 엄마 배 안에 있어야 되는 아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엄마의 태방 같은 역할을 우리가 다 해줘야만 됩니다. 엄마의 자궁과 태방 같은 역할을. 그래서 아기의 체온을 유지를 해줘야 되고 아기의 심장 뛰는 것, 아기의 호흡, 산소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용해서 호흡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예.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네. 영양 상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기의 정맥 영양에 들어가는 모든 거를 신경 써서 또 투여를 해줘야 되고 하루에 시간을 맞춰서 먹인다라든지 또 아기가 이렇게 있다가도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런 질병을 얼마나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느냐가 또 아기에게 얼마나 많은 합병증이 남느냐 안 남느냐, 네. 잘 치료되느냐 치료되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아기의 상태를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질병의 기미가 보일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검사를 진행하고 치료를 하고 예.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항시 대기하고 옆에서 돌봐줘야 하는 그런 일인 거면 네. 위급한 상황 이렇게 대처를 생각하면
자리를 쉽사리 떠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아유. 하고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예. 작년 저희가 2022년도 중순까지는 또 이제 같이 해주시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22년도에 원래 연고지가 이쪽이 아니어서 서울로 떠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 저 혼자서 계속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요즘 여러 가지 회자가 되고 있는 전공의도 원래 없이 저 혼자 있는 병원이라서 작년에는 야. 일주일 시간이 168시간인데 그 중에 근무 시간이 한 160시간 정도 되고요. 일주일에요? 네. 그다음 140시간 아, 정도 네, 되고요. 140시간,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나머지 28시간도 그래도 28시간밖에 안 되는데. 전화기는 항상 이제 켜놓고 그 병원 근처에 이제 병원에서 5분 거리에 제가 집이 있거든요. 일부러 네. 잡으신 거군요. 네, 그래서 그곳에 집을 얻어서 이제 거기서 대기하는 상태로 잠을 자더라도 사실은 늘 대기시네요, 그냥. 전화기를 네, 귀 연락 대기하고 옆에다 계시고. 붙이고 잡니다. 혹시 못 받을까봐 피곤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3월부터는 조금 나아졌으니까 나아진 시간만큼 여유만큼 아기들을 저희가 더 잘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데 그렇다면 혹시나 뭐 이렇게 명절 때 다들 쉬잖아요. 네. 지난 추석 연휴 때도 그러면 혹시 병원에서 아가들과 함께 계셨나요? 네. 사실은 뭐 제가 휴가도 별로 다녀온 적이 없어서 휴가는 쓸 수 있는 상황이세요? 법적으로는 있는데요. 아, 실제로는 다녀오지 못해서 제가 여기 병원에 온 동안 결혼을 한 일이 있는데 결혼 예. 휴가 5일 말고는 휴가를 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소천하신 일이 하신 일이 예. 있었는데 저희 이제 상중에도 제가 이제 계속 나와서 회진을 돌면서 이제 아기들을 봤고요. 중환자실에 혼자 계시니까. 네. 아,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버지 장지에 모시고 나서 바로 올라와서 예. 아기들 수술을 해야 되는 아기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기들 수술을 하면서 옆에서 이제 아기들 치료하고 했었습니다. 예. 아, 교수님께 뭐 감사하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결혼했다는 말 남일처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본인 결혼하면서 이제 겨우 이제 5일 휴가 내셨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들을 같이 살고 있는 아내분께서는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좀 안 해복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다행히 뭐 아까 말씀드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2번 정도 저녁 식사하는 게 다였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는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나아져서 한 4-5번 정도 이제 같이 저녁 먹는 정도의 시간은 생기기는 했습니다. 예. 다행인 건 이제 제 부인이 이제 비슷한 영역의 분만실에 간호사로 있다가 이제 제가 만났는데요. 아마 그래서 그런 네네. 건지 모르겠지만 저의 여러 가지 일하는 환경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주고 있고요. 예, 지금은 사실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올해 이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도 아기들 안전해질 때까지 집에 안 들어와도 된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해줘서 네네. 또 더 잘 치료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 인력이 어렵다는 이야기 좀 전반적으로 해주셨는데, 지역 의료, 그러니까 필수 의료의 지금의 이제 상황 위기와 좀 관련이 있는 거겠죠, 교수님? 예.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필수 의료 문제는 이번 의정 갈등 사태 이전부터 사실 한참 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네. 지방에서 소아과 의료가 없는 상황은 많이 오래됐습니다. 이번에 더 심해진 거는 맞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수도권 집중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리저리 여러 가지 의료진들을 이제 같이 일할 의료진을 섭외해 보려고 해도 사실 저희 지역 지방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일하는데 대체 이득이 뭐냐라고 이제 저한테 되묻기도 하고 차라리 당신이 수도권에 와서 우리랑 같이 일하자. 수도권도 지금 사람이 모자라다. 이런 네, 얘기를 네. 듣기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저마저도 없으면 지역에 이렇게 출산율이 높은 세종시 같은 곳에서는 더 이제 아기와 산모들에게 절실하죠. 예. 힘든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 전에 유행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그 말처럼 네네. 마음으로 일단은 버티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버티다 보면 조금 더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우리 지역의 필수 의료가 조금 여유가 생기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마음도 드는데, 그런데 이제 점점 미숙아 출생률이 높아지는 지금의 좀 추이가 그런가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 출산 인구 중에 출산하는 아기들 중에 미숙아의 비율은 한 6% 정도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최근 통계를 보게 되면 이제 9% 거의 10%까지 육박하게 됐거든요. 2배 가까이 늘어났네요. 네. 전체 그 출생하는 아기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미숙아의 비율이 더더욱 높아지게 되니까요. 사실은 이 아기들이 생존율이 그래도 만사가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더 열심히 치료하고 더 열심히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예. 끝으로 교수님 앞으로의 뭐 계획도 바라시는 점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일단 뭐 제가 계획이나 소망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나라 신생아 의료는 사실 지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끄는 의료팀이 더 작은 아기들, 더 어린 아기들을 더 잘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아기들을 살리는 것이 뭐 기록 경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작은 아기들을 살림으로 해서 많은 미숙아 산모들, 엄마들, 아기들에게 저렇게 작은 아기들도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더 잘 치료하고 싶습니다. 네. 신생아 중환자실의 아기들의 건강도 중요하고, 네, 교수님 건강도 중요합니다. 뭐 의사 선생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도리어 드리게 되는데 바쁘시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지역에서 신생아들의 든든한 지킴으로 희망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0.1%의 가능성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헌신과 열정으로 아기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이병국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충청 오늘이 준비한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아기가 태어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 지역 사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